법안이 올해 통과되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주식 토큰화라고 부르는 현상의 본질은 자본시장 인프라를 재설계하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문법인 로백스의 김단 변호사입니다. 지난 2월 6일 로백스는 유진투자증권 포퓰러스와 함께 주식 토큰화에 관한 오픈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오픈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주식 토큰화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2027년 본격 시행을 앞둔 대한민국의 STO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우리 주식시장은 실물증권에 대한 물리적 점유율 전제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본시장의 전산화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이제 2027년 우리는 전자증권을 넘어 분산원장 기반의 네이티브 토큰 시대를 맞이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이티브 토큰 시대가 도래하면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 컴플라이언스와 같은 핵심적인 권리와 규제 준수 사항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온체인상에서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토큰 증권 규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샌드박스를 통해 카사와 같은 조각투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토큰 증권 시장에 첫 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분산원장에 관한 독자적인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블록체인 기록을 전자증권과 1대1로 매칭하는 미러링 구조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시 카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영역에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부동산이라는 비금전신탁 수익주권 발행에 대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통 단계에 관해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시장 개설 행위 규정에 대한 특례도 함께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큰 증권 제도는 이와 같이 샌드박스를 통해 미러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2026년 1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분산원장을 미러링할 필요 없이 분산원장 그 자체로 전자증권법상 공적 장부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증권사 없이도 직접 토큰을 발행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라이선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토큰을 유통할 수 있는 장외거래 중개업이 신설되면서 토큰 증권 관련 발행 유통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글로벌 시장은 어떤 규제 체계를 통해 온체인 혁명에 대응하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토큰 증권 혁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홍콩 같은 경우는 기존 법 체계 내에서 분산원장의 효력을 수용하는 현행법 내 기술 수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제 일본은 기존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전자기록 이전 권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EU와 영국은 파일럿 레짐과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일시유예하며 실용적인 실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는 토큰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토큰의 이전이 곧 권리의 이전이 되도록 하는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규제 현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시장주도 혁신을 기존 규제 체계와 조화시키면서 주식 토큰화의 글로벌 표준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통일상법전 개정을 통해 제12조의 지배 가능한 전자적 기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전자기록들에 대해서 물건의 소유나 점유와 같은 개념처럼 지배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전자기록의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예탁기관인 DTCC는 지난해 12월 SEC로부터 비조치 서한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사전 승인된 분산원장에서 토큰화된 주식 및 실물자산의 보관 및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스닥 역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주 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과 분산원장을 이용한 실시간 결제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특히 DS 프로토콜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온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AML KYC 의무를 수행하고 토큰 분실 시 소각 후 재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디지털 자산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라클을 활용해 미국 규제에서 요구되는 레귤레이션 MNS에 따른 최선 집행 의무 등
전통 주식시장의 핵심 규범을 온체인에 통합하면서 규제 준수 네이티브 토큰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기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앙 인프라에서도 분산확장을 통한 토큰 증권 도입을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에 큰 의미를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토큰 증권이 기존 유가증권과 동일한 규제와 보호를 받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했으며 관련 영업을 위해 제1종 금융상품 거래업 라이선스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일본의 주식 토큰화 시장에서는 SBI 그룹이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결제법에 따라 전자결제 수단으로 정의된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인 일본 최초로 취득하여 USDC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산확장 파일럿 규정을 통해 기존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산확장 파일럿 레짐은 중앙예탁기관의 장부기재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분산확장 기록 자체로 효력을 인정하고 분산확장 상 토큰의 이전을 법률상 유효한 결제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EU는 분산확장 기반의 세 가지 새로운 시장 인프라, 매매 체결 시설인 DLT MTF, 결제 시스템인 DLT SS, 이 둘을 결합한 DLT TSS를 정의하여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큰 증권 서비스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로빈후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빈후드는 EU의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서 금융 브로커리지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고객 간 중개가 아닌 주식 토큰화 파생 상품의 직접 거래 상대방으로 매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장외거래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예탁기관 장부 기재 의무가 면제되어 덕분에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 분산확장을 계약관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주식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명의개서, 의결권이나 배당권 등 복잡한 주주권리 구현에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히텐슈타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EU 회원국이 아닌데요. 리히텐슈타인은 2020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블록체인 법제인 TBTG를 시행하며 주식, 채권, 실물자산 등 다양한 권리를 토큰이라는 용기에 담는다는 개념으로 토큰의 이전이 곧 법적인 권리의 이전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위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역시 리히텐슈타인과 마찬가지로 EU 회원국이 아닌데요. 스위스는 2021년 시행된 DLT 법안을 통해 분산환장 기술을 민법 체계에 수용했습니다. 동시에 분산환장을 기반으로 거래, 결제, 청산, 수탁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는 DLT 거래시설 라이선스를 신설하여 토큰 증권 유통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주식 토큰화 시장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플레이어로는 팩트 파이낸스와 온도 파이낸스를 들 수 있는데요. 팩트 파이낸스와 온도 파이낸스는 트래커 인증서 형태로 주식 토큰화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래커 인증서는 미피드2 체계상 양도성 증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사업자는 분산환장 기반의 권리 이전이 명확히 규정된 스위스법을 준거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자는 다중관할권 규제 결합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인 리히텐슈타인에서 EU 투자설명서 규정 승인을 획득해 독일, 프랑스 등 EU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패스포팅 전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팩트 파이낸스의 엑스스톡스는 현재 크라켄을 통해 유럽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 규제를 받는 페이월드 유럽 디지털 솔루션 리미티드가 보유한 투자기업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로빈후드와 유사하게 해당 회사가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는 구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도 파이낸스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SEC 등록 명의개서 대리인, 브로커 딜러 및 대체거래소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오아시스 프로와 협력해 제도권 규제 환경을 준수하는 발행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국가는 이제 영국과 홍콩인데요. 영국은 금융감독청과 영란은행이 공동으로 감독하는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체결 인프라와 결제 보관 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인프라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을 기존 점유 가능한 물건이나 청구권과 구별되는 제3의 재산 유형으로 정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퍼블릭 체인 사용도 허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기술 중립적인 입장에서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시장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단순 미러링을 넘어 토큰 자체가 권리가 되는 네이티브 모델이 시장 주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토큰화된 주식시장은 더 이상 고립된 자산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 전자화폐 예금 토큰과 결합하여 24시간 실시간 결제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제도권 금융과 디파이 금융이 융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체인 양도가 가능한 증권 모델이 확산되면서 전통의 금융 자산들이 디파이 생태계에 내에서 거래되고 유동성으로 활용되며 복잡한 금융 계약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되는 지능형 금융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토큰 법안이 올해 통과되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토큰 법제화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마련될 세부 규정이 우리 주식 토큰화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고 저희 법인에서도 국내 주식 토큰화 서비스들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좋은 법률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